남들 다 퇴근한 시간에 밀린 기사를 몰아서 마친 후 기지개를 길게 켜고 책상을 정리하며 담배를 뒤적거려 보니 마지막 담배. 돛대처럼 하나만 남았다고 해서 돛대라고도 하고, 제일 아끼는 기생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생담배. 아무리 급해도 상대가 권하는 마지막 남은 돛대만은 극구 사양한다는 그 미덕의 마지막 담배. 막담배에 라이터 불을 붙이며 담배가 떨어져서 큰일 났구나 싶어 빈 담뱃갑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서둘러 신문사면을 나서는데, 아스팔트에 질펀하게 흐드러진 네온사인 사이로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다. 아, 그날 밤 같은 비로구나. 고등학교 시절의 여름이었다. 비가 지구를 향해 아름답게 떨어져 내리던 밤이었다. 선머스마 같은 초여름비였다. 도서관에 간다고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여학생을 만나러 나가던 그 밤의 비가 이랬었다. 빗물에 젖은 교복바지 주름이 의자에 앉으면 지워질까봐 약속 장소인 빵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골목 처마 밑에 서서 기다리다가 무심코 피워문 담배로 도너츠를 만들고 있는데, 때마침 우산 쓰고 달려오던 그 여학생이 보고는 눈이 평소보다 30배 정도 커지더니 내일름 돌아서 도망가 버렸다. 6개월간 공들였던 연애가 빗속의 분위기 있는 담배 연기 한 모금에 날아가 버렸다. 그날은 유난히도 도나스가 근사하게 빠졌었다. 하지만 고백한데 그 담배가 내 첫 담배는 아니었다. 내 첫 담배는 훨씬 오래전 중학교 입학한 그해 첫 여름방학 때였다. 그때만 해도 중학생이 되면 모두 교복을 입던 시절이라 막상 중학교 교복을 입고 보니 어제만 해도 같이 놀던 초등학생들이 어찌 그리 유치하고 어려 보이던지, 스스로도 며칠 사이에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린 자신에게 놀라고 있을 때였다. 여름방학 다음날 같이 중학교에 입학한 종기가 집에 놀러 온 것은 거울을 보며 코 밑에 보일 듯 말 듯 솟기 시작한 솜털과 수염 사이의 미세한 털을 만지며 세면대에 물을 묻히면서 한쪽으로 눕히려고 애쓰고 있을 때였다. 뚝방 안 갈래? 거울 앞에서 힐끗 돌아본 종기의 코 밑은 어느새 짙은 그림자가 거뭇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종기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그곳이었다. 가끔 뭔가 할 말이 있을 때 찾아와 별말도 없이 둘이 뒹굴거리다 가는 곳. 김포평야의 초입 부분에 동네와 맞물린 수로 옆으로 성곽처럼 끝도 없이 이어진 제방. 이곳에만 오면 갯벌 흙처럼 부드러운 개울가의 흙에 구멍을 뚫고 자기 꼬추를 집어넣고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앓는 표정을 하던 종기는 오늘은 전혀 그런 짓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심각한 기분이어서 그런 짓을 할 기분이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종기는 갑자기 바지를 벗어 던지더니 흙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 짓을 시작했다. 아 씨발, 우리 엄마 톡 꼈어. 바지를 주섬주섬 챙기며 내 옆에 앉은 종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진짜? 왜? 우리 꼰대가 맨날 패니까 이제 정말 못 살겠다고 톡 꼈어. 오늘도 너희 아버지가 팼어? 종기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워온 듯한 꽁초를 몇 개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것들은 꽁초 중에서도 아주 짧고 못난, 누군가 피우고 버리면서 발로 꼭꼭 밟고 문지른 듯한 처참한 몰골의 꽁초들이었다. 종기는 꽁초를 하나씩 까서 내용물을 소중하게 한 군데 모으더니 여러 번 접고 또 접어 끝이 너덜너덜해진 습자지를 주머니에서 꺼내 담배를 말기 시작했다. 제법 그럴듯하게 말아진 담배를 내게 하나 건넨 종기는 익숙한 모습으로 성냥을 꺼내 담뱃불을 붙였다. 종기의 코 밑에 거뭇하게 난 솜털 위로 담배 연기가 휘르르 흘러나왔다. 나 가출할 거야. 종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연기 끄트머리에
시발이라는 단어를 붙여 내뱉었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종기는 불 붙인 자기의 담배를 건넸다. 마치 어른이 건네듯 노련한 태도였다. 그것은 참으로 멋져 보였다. 종기의 검게 보이는 콧수염이 담배 연기에 그을린 것일까 잠시 생각했다. 나도 콧구멍으로 담배 연기를 뿜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바보 같은 생각이 잠시 스쳤다. 종기가 건네준 담배로 불을 붙이며 난생 처음 피워보는 담배의 쓴맛에 놀랐다. 뜬금없이 어른들의 삶에는 이런 쓴맛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종기 흉내를 내어 콧구멍으로 연기를 내보내려다가 기침도 하고 눈물도 글썽거리며 나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 왜 내게 이런 소리를 할까? 나도 종기하고 같이 가출해야 하는 걸까? 모름지기 남자라면 친구를 혼자 보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러나 종기는 혼자 가출했다. 한동안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고 개학 후 그의 빈자리를 보며 함께 가출하지 못한 내 의류부동산에 부끄러웠다. 방과 후에 종기 없이 혼자 집으로 걸어오며 문득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살 용기도 돈도 없었고 꽁초라도 주워 피워볼까 싶어 집에서 성냥대가리를 몇 개 감추고 황딱지는 살짝 찢어 감췄지만 꽁초는 주술 용기가 나지 않아 꽁초 주변을 몇 번 빙빙 맴돌다가 그냥 왔다. 다시 찾아가 혼자 앉은 뚝방에서 나는 소모기로 주려고 베어놓은 마른 풀 중에서 부드럽고 잘 부스러지는 풀을 골라 숨겨간 신문지에 말아서 불을 붙였다. 종기가 예술적인 손놀림으로 말아준 담배와는 달리 내가 만든 담배는 겉에 싼 신문지만 화르르 불이 붙어 타버리고 풀잎은 타지 않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신문지에 침을 많이 적신 후 불을 붙이면 담배처럼 속의 풀이 같은 속도로 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쓰기만 하고 이상한 담배 아닌 담배를 홀로 앉아 피우며 담배가 뭔지는 몰라도 어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른들도 어른들의 삶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도 쓴맛은 있는 법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싶었다. 멀리 김포평야 끝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혓바닥에 쓴 담배 연기를 거푸 빨아당기며 인생을 통달한 기분이었다. 인생을 통달한 기분이 들자 눈물이 자꾸 나왔다. 손으로 계속 눈물을 훔치며 끄끄 울다가 해지는 들판에서 결국 나는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랫동안 울고 또 울었다. 난 그때 피우기 시작한 그 담배를 아직도 피운다. 10대 때 피운 담배를 30대가 되어서도 피운다. 이 정절, 이 충성, 다 좋은데 문제는 그 담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담배 에덴. 종기 녀석 때문에 입에 대기 시작한 나뭇잎 탄 듯한 맛의 그 담배. 그것은 대학 시절 시골 출신 동급생이 집에서 키운 거니 피워보라며 철자로 작은 집게를 만들어 건네주던 대마초의 맛을 연상케 하는 맛이다. 그리고 난 지금 무척 담배가 피우고 싶다. 달리자 그곳으로. 구하기 힘든 내 담배가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는 그곳.